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HR 실무 특강. 이어서 교육 운영 프로세스의 이해 후 좀 실무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혼자 달성할 수 없다 라고 딱 적어놨는데요. 전에 학습 전이에 대한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학습 전이에 대한 걸 보면 학습을 받은 사람은 당연한 거고, 학습을 받은 사람의 상사, 동료, 유관 부서, 팀장인 경우는 팀원,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의 촉진 방법을 고려하려면 교육받는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성과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교육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잖아요. 학습 환경은 강사와 학습자가 둘이서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받지만, 운영자가 강사에게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학습자에게 안내를 한다거나 요청을 해서 수행한다거나, 이러한 환경들이 핵심이 이 세 가지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교육 컨설팅 회사 담당자가 됐든 연수원 담당자가 됐든 이런 걸 수도 있고, 그 외에 연수원 안에 있는 편의점에 다과류가 있니, 문구류가 있니, 커피를 배달해 줄 수 있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지원 스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학습 환경이 있는데, 실제로 업무 환경은 이거랑 똑같나요? 학습자, 우리 직원들이 강사랑 일을 하나요? 아니죠. 업무 환경은 이렇게 되죠. 학습자가 자신의 리더, 상사와 일을 하고, 학습자가 본인의 팔로워, 후배 직원과 일을 하죠. 실제 업무 직원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타팀 동료나 타팀 리더, 그러니까 유관부서가 되겠죠. 유관부서의 동료나 아니면 리더에게 요청을 하는, 혹은 리더한테 요청해서 이렇게 하거나 타팀 동료한테 요청을 하면 리더한테 보고하는, 이러한 환경들이 실제 업무 환경입니다. 교육 담당자는 업무 환경을 고민해서 학습 환경을 구성을 하고, 학습 환경을 구성을 하면서 업무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습자 관리에 대한 부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로 쓰이기 때문에 CEO, 적어도 부서장이나 부문장의 결재를 받은 그런 교육들일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구성원들이 팀장의 눈치를 보잖아요. 팀장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교육이야. 그러면은 업무를 해야지. 업무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구성원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팀장이 어떻게 생각하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참여율은 HRD 담당자가 교육의 필요성을 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켰는가? 그럼 인식시키려면 뭐가 돼야 되죠? 정말로 우리 조직에 필요한 교육을 설계를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Y가 중요합니다. 교육 담당자가 결과보고서 쓸 때 교육 대상자가 누구고 몇 명 중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참석률도 같이 하거든요. 만족도라든지 시험 결과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참석률도 하고, 불참한 경우는 불참 리스트 해가지고 왜 불참했는지도 확인해서 뒤에다 첨부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시는 CEO가 됐든 부서장, 부문장이 됐든 출석률이 떨어지면 교육 담당자가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관리가 필요한 건 아니고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긴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 담당자들은 학습자 관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죠. 그렇다고선 현업에 대한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거니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먼저 자발적, 보통 카페테리아 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열어놓고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든지 해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교육 대상자겠죠. 이분들은 교육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요. 관심도가 높고 교육에 대해서 배워서 성과로 이어질 만한 포인트들이 많은 건 맞는데,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교육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교육 초반에 강사님이 한번 리뷰하고 그것들에 대해 잘 반영해달라라는 말씀을 강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정자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나보고 교육 받으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죠? 수동적이 되겠죠. 잡혀온 죄인 같은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교육 초반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교육 중간중간에 이 교육이 현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사나 운영자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필요가 있겠죠. 추천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교육인 거죠. 네. 어떤 교육을 받고 나면 처우나 아니면 경력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교육. 네. 글로벌 인재 교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글로벌 인재 교육은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부서장이 추천한 사람을 또 선발해서 하는 이런 식의 추천자 교육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혼합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설계 직무, 과장 이상은 필수, 대리는 선택, 사원주임은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학습 대상자들이 어떤 요건을 선정해서 그 요건에 맞는 사람만 한다든지 이렇게 학습 대상자별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학습자들 지정이 됐던 신청을 했던 추천을 했던 학습자들이 업무에 대한 조정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교육에 들어와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 안내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실시 공문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전화 안내나 문자 안내, 메일 안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려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주요 교육에 대한 부분이 날짜까지는 지정을 못하겠지만 2분기 중에는 리더십 교육한다, 3분기 중에는 무슨 교육한다 이 정도라도 연간 교육 일정을 공유하는 게 좋고요. 중요한 교육이나 대상자가 일정을 내기 쉽지 않은 예를 들어서 임원 교육이라든지 팀장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을 확정해 놓고서도 1개월 전 안내를 반드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 전에 아마 주간 회의 같은 걸 할 거예요. 팀에서.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팀의 공식적인 회의가 있을 때 한번 이야기하고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이게 주간 회의이기 때문에 약 열흘 전쯤, 왜냐면 주간 회의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일주일 전이나 아니면 열흘 전쯤에 메일을 보내서 학습자들에게 업무 일정을 조정하시고 주간 회의 때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업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교육받기 하루 전이나 아니면 아침에 문자를 통해서 교육 장소, 교육 시간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주는 것. 아마 이건 예약 문자를 알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 전 안내 메일의 주요 내용은 교육 목적, 일정, 대상자, 내가 왜 선정되는지 이런 거겠죠. 시간표, 준비물, 배차가 있으면 배차가 있는 것, 복장,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가 있거나 교육이 약간의 행사적인 면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장에 대한 부분 혹은 1박 2일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혹시 사전 학습이라든지 과제 혹은 미리 챙겨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학습자들에게 직접 교육에 대한 기대사항 및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통은 임원 교육이나 팀원 교육 때 선호하는 게 있느냐 혹은 기피하는 게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취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중요하거나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 같다 싶으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취를 했고 청취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도 구성원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내가 그 인터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같은 급이 됐거나 같은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다 라고 하게 되면 특별하게 반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좌석 배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학습자들이 랜덤하게 자기 편한 대로 앉을 수도 있겠지만 남녀 성비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직무에 대한 부분을 따로따로 분리할 건지 골고루 섞을 건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교육 대상 담당자가 미리 세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강사님한테 랜덤하게 바꿔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도 학습자들의 특성과 이 교육 목적과 목표를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통과 네트워크 관련된 교육 같은 경우는 한 개 팀만 모이는 것보다 다양한 구성이 있는 게 낫겠죠. 네. 그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럼 실제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한 개 팀이나 아니면 유관 팀끼리만 묶어놓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자 팀 편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이력 파악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강사님한테 작년에 비슷한 교육을 뭘 받았습니다. 이 교육 받을 때 어떤 토론을 했습니다. 혹은 그 주제와 관련돼서
어떤 액티비티를 했다, 워크숍을 통해서 전시 작업을 했다 그러면 그 전시 작업에 대한 내용이 보안에 대한 이슈는 좀 빼고 뭐 사진이라든지 정리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강사님들한테 보내서 강의할 때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담당도 참 좋아요. 왜냐면 강사가 이거를 딱 설명할 때 뭐 하겠어요? 교육 담당자인 홍길동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교육 담당자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활용하구나, 교육 담당자가 신경 많이 썼네,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게 학습자들이 다음번 교육할 때도 교육 담당자는 이 준비하는 교육에 있어서 매우 진심을 다하는구나,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빠질 가능성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 목적에서라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참자 확인할 게 있을 거고, 아마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불참 사유를 파악을 하거나 보고서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으로 강사 관리입니다. 교육이 일단 시작되면 마이크 잡은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강사의 역량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또 강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컨텐츠를 살리는 것도 결국 강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사님은 어떤 분을 선정하는지, 강사님이랑 사전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우리 회사의 이 교육에 관련된 히스토리라든지 안내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강사 선정입니다. 평소에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사 풀을 확보가 필요하고요. 필요하시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던데 강사님의 온라인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공개 특강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걸 보신다든지 아니면 요즘 유튜브로도 많이 강의를 하시고 계시죠. 강의 실황을 편집해서 올리는 게 있으니까, 물론 편집한 경우는 그 편집 기술에 의해서 강사의 능력보다 재밌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경험해 보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편집의 기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강사의 능력이구나 라는 걸 경험을 아시게 될 텐데, 아무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강사가 유능한지,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나 업계, 지역별로 담당자가 네트워크를 가질 필요가 있을 거고요. 사내 직원들 중에서도 훌륭한 강사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훌륭한 강사를 육성할 필요도 있고, 혹은 직원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강사가 좋더라, 추천해달라 라는 얘기를 평소에 그런 풀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늦어도 1개월, 보통 한 2개월 전쯤에 강사를 선정을 하고요. 보통 교육 컨설팅 회사한테 요청을 하죠. 어떤 주제로 어떤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강사 프로필과 과정 명세서를 받으면 이제 선정을 하겠죠. 강의 요청 시 교육 목적, 대상 특징, 강사로 지급 방법 등 다양한 것들을 해서 강의 의뢰서를 작성을 하고요. 강의 요청 시 필수사항으로 교육 목적, 대상, 특징, 전체 일정 및 강의 시간, 그러니까 전체는 16시간인데 오리엔테이션이니 시험이니 빼기 때문에 앞뒤로 30분씩 30분씩 이런 식으로 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일정 및 강의 시간, 기대사항, 교육 장소, 강사로 지급 방법 등 일반적인 내용들, 행정적인 내용들까지 쭉 얘기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업체로 할 경우에는 강의 요청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미 알고 있는 강사님에게 일정을 물어봐서 된다 라고 하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의 수락 감사, 회사 정보, 전체 시간표 및 해당 교육 시간, 강의 장소, 교육 의미 이런 식으로 쭉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강의 장소가 특이하거나 길을 찾기가 힘들거나 비슷한 건물이 많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진이나 약도 이런 것들도 첨부할 필요가 있겠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강사님이 1인 강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일정 관리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일정을 관리하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섭외를 좀 일찍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 일주일 전, 1일 전 안내를 통해서 일정과 장소 혹은 급작스럽게 준비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문자나 메일 같은 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으로 상사 및 관련자 지원 스텝 관리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학습 환경과 업무 환경에 보여줬던 다양한 대상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상사 및 관련자입니다. 교육 전에 학습자의 상사에게 찾아가서 이 교육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 기획 때 인터뷰를 했겠지만 그 시점과 교육을 실제로 시행하기 2주 전, 3주 전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교육 안내를 통해서 팀 상사나 관련자들에게 정보를 안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팀장님이 교육 가기 전에 홍길동 대리 이번에 무슨 교육한다며 이번 교육에 어떤 내용도 있던데 홍길동 대리가 앞으로 무슨 업무를 할 때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교육 있어? 잘 갔다 와. 업무는 이렇게만 얘기한 거랑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부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피드백 줘라, 어떤 식으로 주지를 시켜줘라 라고까지를 구체적으로 요청할 필요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육 후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해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논의, 시도에 대한 부분을 교육 전이 됐든 교육 후 교육 결과 공유할 때가 됐든 이런 것들도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겠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교육 받은 다음에 교육 내용 공유, 그러니까 전지작업에 워크숍 했을 때 나왔던 의견들 이런 것들을 사보를 통해서 공유하든가 팀장 회의 때 혹은 임원 회의 때 발표를 한다든가 관련된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안내를 해서 차후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할 때 이 내용들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사항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와 관련된 유관 부서에 대한 내용은 위에 얘기했던 팀장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CEO, 경영진의 개강사, 이런 참관, 기조 강연 이게 뭐냐면 교육 중에서 굉장히 큰 교육이 있어요. 전에 컨텐츠에서 얘기했던 제가 존경하는 교육 설계한 거를 보면 팀장 교육할 때 CEO가 나와서 오프닝 멘트를 해줍니다. 오프닝 멘트를 해줘요. 그리고 이 몇 달간에 진행되는 리더십 교육이었는데 중간중간 그 대표님이나 부서장님이 참관하러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대표가 참석 못하는 경우는 내 영상에도 찍어줄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현수막 제작 같은 경우 그때 그 선배님이 하셨던 게 그 직원들 동영상 찍으면서 화이팅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캡처를 떠가지고 현수막에 교육과정명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만 보일 정도로만 해놓고 직원들 사진을 얼굴이 자세하게 볼 필요 없으니까 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넣은 거예요. 거의 모자이크 치고 쫙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누구나라는 것들이 보일 정도로 현수막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관련자를 직접 참여시킨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참여를 시킨 거죠. 그 외 사내 스텝 같은 경우는 강연장 시설관리 스텝이라든지 이런 스텝들, 사회 스텝 같은 경우는 연수원 담당자라든지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도 도움이 좀 됩니다. 참고로 강의 의뢰서는 교육 준비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는 중요 문서이기도 하고요. 가끔 강사님께서 본인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적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걸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요청을 해서 드리든 강사님이 받든 문서가 오류를 방지하고 강사님께서 준비에 대한 몰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강사님께서 같은 컨텐츠로 다양한 회사들을 강의를 하고 되게 바쁜 시기가 있어요. 교육은 참 비슷한 때 교육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슷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 대한, 우리 상황에 대한 것들을 잘 인지를 못하시거나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강사님께서 여기 담당자가 많이 준비하는 데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긴장을 더 하기 마련이거든요.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요거는 사례로 제가 쭉 나열한 거니까 순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자 및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컨텐츠로는 What, How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